사람의 인연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형태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떠난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했던 외국인 아내, 그리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생명조차 그저 먼 타국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영상통화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 죄송해요 라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법의 장벽,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보다 강한 인연, 말보다 깊은 진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을 넘기며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됐죠. 하지만 그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 아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떠난 그날 밤, 내 모든 감각은 시간과 함께 멈춰버렸거든요. 지훈이는 내 외아들이었습니다. 유학지인 멜버른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이라며 사진마다 환하게 웃던 아이. 그의 옆엔 언제부턴가 한 금발의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이름은 클레어. 참 선하게 생긴 아이더군요. 내심 저 아이가 며느리가 될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클레어랑 혼인신고했어요. 아직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린 건 한국에 들어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부터 하자던 아들 녀석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클레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몸속 혈액형을 보고 신원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불을 덮고만 있었습니다. 밥도 말도 숨조차 쉬기 싫었죠. 장례식장을 나서던 클레어는 내게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동네에선 좋지 않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역시 외국인 며느리는 달라. 혼인신고만 하고 재산 노리려다 도망친 거 아냐? 나는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도 나만큼 충격이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녀를 감싸줄 힘도 없었습니다. 내 몸 하나 가누는 것도 벅찼거든요. 그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였습니다. 핸드폰에 뜬 국제 영상통화. 이름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냥 스팸일 거라 넘기려다 눌렀습니다. 화면 속 클레어는 환자복을 입은 채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없이 떠나서 그날 지훈 씨에게 말하려던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아침 병원에서 임신 12주 진단을 받았다는 것. 그날 저녁에 기쁘게 말하려던 찰나 사고가 나버렸다는 것. 이후 겁이 나서 연락도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다 결국 아이가 조기 양막 파열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 카메라가 천천히 돌며 인큐베이터를 비췄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작은 생명 950g이라는 수치가 모니터에 찍혀 있었고 아이의 이름 옆엔 베이비 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병원 규정상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계속 못 받아요. 친정은 연락이 안 되고 지훈 씨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이 필요하대요. 부탁드려요. 아린이를 지켜주세요. 아린. 내 아들의 아이. 내 손주. 그 순간 내 안에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 아이를 외면한다면 나는 지훈이마저 2번 죽이는 셈이겠죠. 그 길로 남편과 나는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가족 대리 보호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비행기표는 남편이 푸석한 손으로 인터넷을 뒤져 겨우 구했고 우리는 이틀 만에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클레어는 절뚝이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산채로 가슴에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NICU에서 의료 동의서, 서명, 비자 연장 서류, 간병 동의서 밤새도록 종이에 이름을 적어댔습니다. 마치 아이의 생명을 붙잡기 위한 의식처럼 말이죠. 클레어는 말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지훈 씨가 말하던 한국이니까요. 열흘 뒤 간호사가 인큐베이터 옆에 조그만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베이비 ARINKIM이라는 이름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투명한 인큐베이터 벽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넌 내 곁을 떠났지만 내가 남긴 이 생명은 다시 우리 가족이 되었단다. 아린이의 손이 작게 꿈틀였습니다. 생명이란 게 이렇게 기적 같구나. 지훈이도 클레어도 그리고 나도 모두 이 작은 생명에게 2번째 기회를 받은 셈이었죠. 그날 밤 병실 한 구석에서 나는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린이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린이가 퇴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건 체류 연장을 위한 서류를 마치 정리하고 나서였습니다. 몸무게 1.7kg. 의사가 말했다. 이제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산소포화도 관찰은 계속해야 하고 감염 조심하셔야 해요. 부모님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클레어는 두 손을 모으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위험합니다. 현지에서 안정된 환경을 먼저 확보하신 뒤 출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주에서의 임시 거처를 구했습니다. 처음 몇 날은 호텔을 전전했고 이후 병원 간호사가 소개해준 한인 민박집 2층을 빌려 겨우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작은 방 하나에서 돌아가며 아린이를 돌봤죠. 아린이는 분유를 2-3스푼 겨우 먹고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고 그때마다 우리 셋은 숨을 참았습니다. 밤이면 클레어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불완전한 한국어였지만 정성스러운 그 목소리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는 나중에 꼭 불고기 해줄게. 지금은 이 따뜻한 손으로 우리 아기 지켜줄게. 귀국 결정은 신중했습니다. 클레어는 비자를 연장하며 직장 복귀 시점을 뒤로 미뤘고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연계해 이송 후 진료 일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아린이와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은 날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니 그 외국인 며느리가 다시 왔다고? 애까지 낳았다며. 지훈이 죽은 지 100일도 안 돼서? 무슨 속셈이야?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도 조용히 등을 돌렸죠. 신우이는 우리에게 말했다. 오빠가 혼인신고만 하고 끝낸 관계 아니에요? 재산 분할 같은 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클레어를 원망했습니다. 지훈이 장례 끝나자마자 짐을 싸고 사라졌던 그 모습이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클레어는 그때의 클레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 하나를 비웠습니다. 아린이의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둘렀고 새 가습기를 들여놓았습니다. 클레어는 매일같이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고 차트를 공부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보호자님, 간호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린이 살리고 싶어서요. 나는 그런 클레어를 보며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고 따뜻했던 아이. 클레어는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을 뿐이죠. 어머니. 어느 날 밤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일하고 싶어요. 아린이 좀 더 안정되면요. 그리고 저도 한국말 공부 제대로 할게요. 지훈 씨랑 했던 약속 다 못 지켰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살겠다는 그 말만큼은 꼭 지킬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안엔 누군가를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고마워, 클레어. 그리고 미안했어. 처음엔 너한테 많이 화도 났고 의심도 했어. 그런데 네가 우리 아린이 살려줬어. 네가 엄마가 돼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클레어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 네가 남긴 아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새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이 손에 쥔 작은 온기 하나로 다시 숨쉬게 되었어. 아린이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클레어가 한국어로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해서 속삭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은 같았고 그 아이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클레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단지 아들의 여자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여기저기서 그녀를 낯설게 했습니다. 외국인인데 의료보험 되나? 엄마가 호주 사람이면 아이 국적도 호주지? 그럼 혜택은 어떻게 돼?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속삭이던 사람들. 처음엔 나도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물어보고 적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클레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린이 엄마니까요. 저 혼자도 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훈이도 그렇게 말했었죠. 책임은 혼자 지는 거라고 엄마. 어쩌면 저 강한 눈빛은 지훈이가 클레어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네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익숙한 슈퍼, 익숙한 가게, 익숙한 할머니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휴, 외국 며느리는 나중에 봐. 딱 보니까 오래 못 가. 그 애도 애비 닮았다는 소린 안 하더라. 아들 닮았으면 어째 좀 정이 가게 생겼겠지. 나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지만 클레어는 멀리 앞에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부 2개 주세요. 여기. 돈 뒤따라가던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아주머니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며느리구먼. 잘생겼어요. 발음도 똑 부러지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작게 속삭였죠. 들었지? 칭찬이야. 클레어는 그제야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린이의 첫 돌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한복 대여도 하고 가족 사진도 찍으려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아이는 사진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돌잡이 소품도 좀 안 맞을 거예요. 사진사 아저씨의 말에 클레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등록하면 되지요. 우리 손주인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게 찍은 사진 속 아린이는 홍색 복권을 쓰고 작은 손으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내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처음에 한국 올 때는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여기가 진짜 제 집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릴 데워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린이는 생일상 앞에서 처음으로 혼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떡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마마를 외쳤죠. 그 목소리에 클레어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고 나도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어요. 비록 아들이 없이 시작한 길이었지만 아린이와 클레어가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제 이 가족의 이름을 부를 차례였습니다. 우리 아린이 김아린, 우리 며느리 이클레어.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진짜 엄마가 되기까지.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은 함께 살아낸 시간의 이름이라고. 아린이가 태어나고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엔 마치 투명한 유리잔처럼 부서질 듯 약해 보이던 아이가 이제는 2발로 서서 엄마, 아빠, 할미를 부르며 집안을 종종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온 택배 하나로 균열을 맞았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 멜버른 우체국에서 보낸 소포. 수취인은 나였고 발신인은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세요. 보낸 날짜는 지훈이가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왜 이제야 도착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택배가 늦게 도착한 덕분에 나는 그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녹화용 캠코더 하나, 그리고 USB. 그 안에는 지훈이의 말투와 웃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화 시작 엄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 클레어랑 여기 멜버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깜짝 놀라실 얘기 하나 있어요. 지훈이는 화면 너머로 장난스럽게 웃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엄마가 돼요. 나 아빠 돼요. 순간 캠코더를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듯 차오르려는 찰나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클레어랑 아이는 꼭 지켜주세요. 클레어는 외국인이지만 마음만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따뜻해요. 아이가 태어날 세상엔 그런 엄마가 필요해요. 제발 약속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캠코더 화면은 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와 함께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고 이내 눈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지훈 이런 말 왜 안 했을까요? 나는 조용히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네가 부담 느낄까봐 그랬을 거야. 네가 혼자 싸우게 되면 미안해서 클레어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아린이 곁을 지켰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녀가 중얼거리던 말을 들었습니다. 지훈,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아린이는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엄마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린이는 네가 지켜줬고 그래서 살아있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해. 며칠 후 또 하나의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지훈이의 이메일 계정에서 클레어 앞으로 보낸 자동 발송 메일이었습니다. to CLAILA 내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너 혼자라고 느끼진 마. 넌 우리 가족이야. 엄마, 아빠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CLAILA. 클레어는 그 메일을 인쇄해 자기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믿을래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다시 언어학원에 다녔고 저녁이면 한국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이곳에서 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지훈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다시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야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울림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지훈이는 떠나기 전 우리 모두에게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뜻을 이어야 할 때가 온 거죠. 세상엔 때로 늦게 도착한 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지는 반드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도착하더군요. 우리가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건 바로 지훈이가 남긴 이 사랑이겠지요. 엄마, 나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레어가 그 말을 꺼낸 건 아린이가 생애 첫 국공립 어린이집에 서류를 넣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럴수록 현실은 조금씩 우리를 조이고 있었어요. 어린이집도 무상 혜택이 안 되고요. 아린이 의료비도 외국인 보호자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클레어 씨가 장기 체류 신청을 더는 못하면 복지사 선생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클레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혹시 진짜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는 듯 무언가를 꼭 삼키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네. 아린이한테 집이 되려면 저도 그 집안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단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클레어는 바로 그 울타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는 물론 추천인, 거주사실 증명, 소득 입증,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하나같이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주민센터에서마저도 이런 반응이었죠. 외국 국적자? 하긴 요즘엔 며느리도 수입이니까. 근데 진짜 결혼했었어요? 애가 한국식 이름이긴 하네요. 그래도 국적은 호주겠죠? 그 말에 클레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며 말했죠. 그 아이는 내 손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며느리예요. 여긴 우리 가족의 동네입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넘겼지만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머릿속엔 진짜 가족이란 피와 문서로만 정의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죠. 며칠 후 클레어는 시험 접수를 위해 혼자 시청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지친 얼굴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내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귀화 신청자 한국어 능력 평가 접수증,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린이랑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시험 당일 남편과 나는 시청 앞까지 함께 데려다줬습니다. 아린이는 뒷좌석 유아용 의자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었고 클레어는 수험표를 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나 시험 너무 오랜만이에요. 떨어지면 어때? 또 보면 되지.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클레어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날 지켜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지. 그리고 틀림없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레어는 온몸이 기진맥진해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시민권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아린이를 품에 안고 우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준 게 아니야. 너는 이미 가족이었어. 그걸 이제야 나라가 알아준 것뿐이야. 그렇게 클레어는 국적보다 깊은 이름, 서류보다 진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가족의 중심엔 사랑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는 아린이의 이름을 정식으로 개명했습니다. 아린김. 지훈이의 성을 물려받은, 그리고 한국에 뿌리 내릴 아이. 지훈이 없는 이 집에서 지훈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린이의 어린이집 발표회는 5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은 초여름 같았고 하늘은 맑았지만 그날 아침 클레어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가도 될까요? 식탁 앞에 앉은 그녀는 손끝으로 컵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나는 잊지 못합니다. 왜? 아린이 오늘 무대 선단다며. 그러니까요. 무대에 서는 아린이를 보며 사람들이 묻겠죠. 엄마 어디 있냐고. 아린이는 여기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뭘 물어보든 간에 아린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그게 끝이지. 그 이상 뭘 더 증명하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네가 아린이 손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해. 어린이집 강당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손도장이 붙어 있었고 무대 앞에는 부모들이 다닥다닥 앉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설렘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미리 한복 대여점에서 빌린 연분홍 저고리에 연한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커튼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린이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눈동자, 서툰 손짓, 하지만 씩씩한 발걸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생님 친구들 고마워요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가운데 아린이는 무대 한가운데서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 순간 모두의 시선이 클레어를 향했습니다. 긴 정적 속에서 클레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대답했죠. 아린이 엄마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터지자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코 아린이네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엄마를 찾는 걸 보니 진짜 가족이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클레어 씨 맞죠? 처음엔 낯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린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거. 클레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어떤 큰 안도감이 실려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린이는 고작 3살짜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아. 엄마 있어서 좋아. 그 말을 들은 클레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린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품은 오래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린이집 게시판에는 가족 발표의 베스트 모멘트라는 사진이 붙었습니다. 아린이가 무대에서 클레어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순간 클레어는 두 손을 입에 모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밑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은 이름이 없어도 진짜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피도 아닌 눈물이 증명한 관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클레어를 부르는 호칭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외국 사람에서 아린이 엄마로. 아린이의 무대는 끝났지만 클레어의 무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무대를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박수를 치는 관객이 되었죠. 그렇게 클레어는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 아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으며 클레어는 주방에서 도시락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명보험사입니다. 김지훈 씨 유족분 되시죠?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지훈이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사망 전에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주 현지 보험, 다른 하나는 한국 보험이었죠. 당시엔 장래와 클레어, 아린이 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사실조차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보험금이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내부 정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상속인의 범위였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한국에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훈 씨의 유족으로 인정되는 분은 직계존속인 부모님 2분입니다. 자녀도 미성년자이며 출생신고도 국내상으론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권은 현재 부친 모친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돌아간 뒤 거실에 남은 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클레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남편은 커피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이라는 게 참 그렇네. 클레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내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건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아린이와 클레어가 받을 몫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만든 가족이니까. 하지만 법적 상속인이라는 단어는 너무 차가운 쇠붙이 같았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지훈 씨가 떠난 이후로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린이라는 선물을요. 지훈 씨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달라 했던 그 영상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냐. 그건 내 몫이야. 지훈이가 너희를 위해 든 보험일 거야.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이나 사후 지정 수익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론 부모가 상속권자라고 했습니다. 단 부모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린 상속 안 합니다. 손주와 며느리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클레어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혼자 아린이를 안고 베란다 한편에 앉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부부 앞에서 꺼내든 파란 봉투 하나. 지훈 씨 보험금 일부는 아린이 앞으로 교육기금으로 묶어두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서 공부하려는 청년들 돕는 장학금이에요. 지훈 씨처럼 세상에 남긴 걸 다시 되돌려주는 일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처럼 살아온 여자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삶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클레어는 지훈의 사진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세상에 다시 돌려줄게요. 지켜봐줘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위로가 되었죠. 남겨진 돈은 단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훨씬 큰 걸 우리 가족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신뢰, 헌신, 그리고 사랑. 지훈이 떠난 지 딱 2년 되는 날 우리는 모두 함께 바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제사상이라도 차릴까 했지만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날엔 우리 모두가 편안해야 해요. 그래서 택한 곳은 지훈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강릉의 작은 바닷가였습니다. 그가 클레어에게 처음 고백한 장소이자 우리에게 사진으로만 전해졌던 그 파란 하늘과 하얀 파도. 서울을 떠나는 차 안 아린이는 차창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클레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건 지훈의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절대 버리지 않았던 신발. 이건 지훈 씨가 호주 갈 때도 신고 갔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가져다 놓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발은 그의 청춘이자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바다에 도착했을 땐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백사장 가장자리에서 작은 돗자리를 펴고 지훈의 사진과 그가 좋아했던 병맥주 하나 그리고 어릴 적 그가 즐겨 먹던 삼각김밥 하나를 올렸습니다. 지훈아, 아린이 잘 크고 있다. 클레어도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멋진 엄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에 맺힌 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이제 조금은 자신 있어요.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아린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당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그 말 끝에 클레어는 낡은 운동화를 바닷가에 살짝 묻었습니다. 모래가 덮인 운동화는 마치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린이는 바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여기 있어. 바람 되어 파도 되어 우리 곁에 있어. 돌아오는 길 아린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사고 나기 몇 시간 전 저 싸웠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어.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거든.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바다에서 조금은 용서받은 기분이에요. 아니, 사실은 저 스스로 용서해도 되는지 허락받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맞아. 우리 이제 좀 놓아도 돼.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었던 마음 이제 놓아도 괜찮아. 그날 밤 서울 집으로 돌아와 아린이를 침대에 눕힌 뒤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생일을 맞아서 아린이랑 같이 작은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린이한테도 조금씩 지훈 씨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좋은 기억만. 그녀는 사진첩 하나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맨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널 기억하는 방법. 그 아래 아린이가 그린 그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문장 하나.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있어요.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살아가며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지훈을 그리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면접 봐요. 어느 날 아침 클레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손에 면접 서류가 들려 있었고 나는 잠시 멈칫하다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어떤 회사야? 다문화 어린이 언어교육센터요. 한국어랑 영어 양쪽 다 되는 사람 필요하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지훈이가 늘 말했잖아. 넌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말보다 먼저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그 말에 클레어는 조금 눈시울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클레어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당황한 듯 외국인이 혼자 들어오자 물었습니다. 통역사분은? 아니요, 저 혼자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또박또박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린이 엄마로서 살아온 지난 2년, 지훈과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꾸었는지를.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아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배웠어요. 그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며칠 뒤 채용 연락이 왔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정식 강사 후보군으로 채용된다는 소식이었고 클레어는 울듯 웃으며 우리에게 안겼습니다. 저 이제 진짜 뭔가 해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아린이는 우리 엄마 선생님 됐다. 고 소리치며 작은 종이 왕관을 만들어 클레어에게 씌워줬습니다. 일터에 나간 첫날 클레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가방을 챙기며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혼자 남겨진 아내, 미혼모라는 이름이 아닌 이제는 직장인 클레어라는 새 이름으로. 며칠 뒤 교육센터에서 한 아이가 클레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에요? 클레어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린이 엄마야. 그러니까 너희한테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처럼 혼낼 때도 있어요? 그 말에 클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내는 건 사랑이니까. 가끔은 해야지. 그 웃음엔 여유가 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클레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하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다시 알겠어요. 그냥 지훈이의 아내, 아린이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딸이자 선생님이고 또 클레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지. 그 말에 클레어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주말 클레어는 스스로 번 첫 월급으로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린이에겐 동화책, 우리에겐 손수 쓴 편지.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은 다시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만 진짜 이름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들 하죠. 클레어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세 번째 기일을 앞두고 클레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훈 씨를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울기보다 웃고 싶어요. 지훈 씨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게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이도 그걸 더 좋아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훈의 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사상 대신 따뜻한 브런치. 검은 옷 대신 지훈이 좋아하던 파란색 옷. 촛불 대신 풍선, 절 대신 편지. 그날 아침 클레어는 아린이 손을 잡고 동네 꽃집에서 노란 국화를 샀고 나는 지훈의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해 지훈의 초등학교 발표회 영상을 준비했죠. 점심 무렵 우리는 지훈의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클레어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린이는 자꾸만 커가고 있고 전 이제 선생님 클레어예요. 그녀는 아린이를 안고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모습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아린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린이는 사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유치원 다녀. 자전거도 탈 줄 알아.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남편은 조용히 자신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떠난 뒤 난 오래 알았다. 그런데 클레어와 아린이를 보며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너 참 멋진 선택을 했더라. 그 사람 정말 좋은 며느리야. 그리고 나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엔 내 이름만 들어도 울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 아린이를 보면 내 눈이 보여. 클레어는 엄마보다 엄마 같아. 너 참 좋은 사람 남기고 갔구나.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풍선 하나씩에 손글씨로 이름을 썼습니다. 지훈에게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들 나의 남편 그리고 셋을 묶어 하늘로 띄웠습니다. 푸른 하늘을 천천히 날아오르는 풍선을 바라보며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별이 아니라 인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겠다고 약속하는 날. 그날 저녁 우리는 지훈이 생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클레어는 작은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고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년 이날은 우리가 지훈 씨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린이는 갑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빠는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요. 해피데이 투 유. 그 순간 모두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매일 살아가며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날이었으니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잃으며 배우는 과정이라지만 우리는 지훈을 잃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클레어와 아린이. 그 두 사람은 지훈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일기장에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지훈의 날을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기념해 나갔습니다. 이젠 아린이도 클레어도 우리도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지훈이 남기고 간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랑을 만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자리에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이름이 다 달라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를 삶으로 다시 쓰게 해줬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린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이름 클레어.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딸이며 지훈이의 아내이자 아린이의 엄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